다음에 아시안게임, 또 뭐죠? 월드컵,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한번 하고 나면 재정이 파탄이 난대요.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35조 원이나 되는 돈을, 서울시 1년 예산입니다. 거의 35조 원이나 되는 돈을 5개월 만에 작사를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3조 원 추경까지 원하고 있어요. 박원순이가 35조 원을 불과 5달 만에 탕진을 하고, 하다가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세계 최악의 거지 새끼들 평양이랑 같이 올림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절단 낸 바닥에 아주 그냥 이 나라 절단을 내겠다는 겁니다. 예? 지동 아니라고 국민 세금으로 돈질할 때 애지간히 해야죠. 애지간히. 오늘 그래서 항의 사문을 전달하고 주민투표 청원을 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올림픽은 국가대사입니다. 국가대사를 하려면 서울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왜 지 맘대로 하냐고. 지 맘대로 35조 원을 탕진했으면, 5달 만에 탕진을 했으면 발 닦고 반성이 나가고 있을 것이지, 뭔 올림픽 지랄이요. 올림픽 지랄은.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지금부터 항의사안 전달 및 국민 청원, 시민투표 청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 뒤쪽에 시청광장에 행사장에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젊은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이나 이재명이 같은 자들이 지금 청년 배당을 한다고 공짜로 30만원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요. 이 돈 받으시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당신들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100만원 받은 게 1000만원 1억이 돼서 당신들 손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35조 원이나 되는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을 불과 5달 만에 탕진하고 3조 원의 추경 예산까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이 악마들의 유혹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북한과 함께 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올림픽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서울시 재정부터 건전하게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먼저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매주 서울시 시청 앞에 와서 대박원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 누구냐? 문재인이, 박원순이, 이재명이, 저기 또 신성한 선거를 조작했던 김경수, 이런 놈들은 악인 중에 악인들입니다. 왜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저것들 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2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잘 치렀습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잘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송으로 부르고 거기에 만경봉호 묵호항에 동해항에 북한의 여객선이 오고 가고 KTX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고 오만쇼로 다 했습니다. 그 만경봉호 배에다가 트럭이 들어갔는데 어떤 물건을 실어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석 달 전인가 해서 평창올림픽 해단식을 했습니다. 해단식도 잘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해단식에 참석했던 평창올림픽 그 위원들에게 맹맹하게 물어봤습니다. 평창올림픽 잘 치렀습니까? 자, 하시는 말씀이 말로는 적자 본 게 없다 이거. 적자 보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적자 본 게 없었는데, 그래 내가 물었어요. 실질적으로 적자가 얼마나 봤습니까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해보면은 거의 1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1조 원 정도.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당 잘해서 해당식 마쳤습니다. 자, 국민의 돈은 그만큼 날아갔습니다. 오만 쇼하면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평창올림픽에 그 좋은 시설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들이 거의 용도 쓰지도 못하게 다 해서 다 뜯기고 버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올림픽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박은순이가 2032년도에 하계올림픽을 서울에서 하겠다 지멋대로 발표하고, 이제 서울시의회가 박은순이가 서울시의회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동원해갖고 서울올림픽을 2032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하겠다고 또 서울시의회 저 멍청한 의원들하고 같이 해갖고 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전 언론이 또 그걸 기사로 받아 썼습니다. 박은순이가 주는 홍보비가 워낙 많으니까 검토도 안 하고 다 글을 써버렸습니다. 글 쓴 이 보도한 이 기자 논문 새끼들도 이것도 다 문제들이에요. 하나 둘 따져보고 검토해보고 보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헌결사항이 어떤 게 있었던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장달영 변호사께서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모든 하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 이 사업 조사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갖고 서울시의회에다 그걸 사업 보고서를 내면은 서울시에 있는 그 의원들이 그걸 검토하고 난 후에 올림픽 치르자 말자 결정을 하는데, 그런 사업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유기로 박은순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니까 그때서야 기자들이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박은순이 하는 소리 그게 헌결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서 그걸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2032년 하계올림픽을 하겠다. 근데 서울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만 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것도 이해할 그게 있었는데, 이 박은순이가 평양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평양하고.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평양이 어떤 나라입니까? 핵미사일을 계속 발사해서 미국이 언제 폭격을 해서 저 전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 평양하고 올림픽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박은순이 이 인간도 내가 보면은 김정은의 하수인이든 아니면은 노동당의 무슨 어떤 지령을 받고 있든지, 그게 아니면 이런 제정신 없는 짓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박은순이가 서울과 평양의 하계올림픽을 이 멋대로 못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하계올림픽을 할 때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도시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투표를 해서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올림픽을 치르든 말든 하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주민 투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오늘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기자들이 한 친구도 안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자들이 제정신이 있는 인간들인지, 진정으로 기자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이게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모든 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금 있으면 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들이 이런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서 언론을 안 보는 날이 곧 조만간에 옵니다. 그럼 유튜브로 모든 걸 다 지켜보는 시대가 조만간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 월급도 지금 좀 있으면 다 땅에 떨어질 거예요. KBS 시청률 지금 10% 이하로 다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자들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장달영 변호사님 이제 오늘 주민투표 청원 취지에 대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연대 공익지킴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저 스님 아닙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웬 스님이 저기서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스님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하는 이 청원서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른바 주민자치가 과연 무엇인지 주민의 뜻에 따라서 그 시에, 서울시에 중요한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의 뜻은 아랑곳 없이 자기 취향, 자기의 어떤 향후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조금 있다가 오상정 우리 자유대한민국 호국단 단장이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간단히 저희의 이번 청원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좋습니다. 올림픽 해서 그 비용을 훨씬 넘는 그 개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선진 외국의 국가들은 이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그 효과를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올림픽에 대해서 그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그 개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주민투표 결과 부결이 나오면 그 추진을 접고 주민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이 민선 7기 공약서에 모든 시정은 주민이 결정한다고 하는 민주주의 특별시를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중요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금 2개월이 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무런 수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질질 끌겠습니까? 바로 불기소 처분하지.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상 직무유기는 그 형벌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유기 저희 형사 고발한 사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재판이 되면 박원순 서울시장 깜딱 봐야 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이 열리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학계 일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공산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주요 국가는 두 개 나라입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하고 나서 당시 소련이 개방되었습니까? 베이징 올림픽 2008년 이후에 중국이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애써 물은 채 하면서 무슨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고 하는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리고 학자의 기본적인 양심을 버리는 그러한 작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평양 올림픽 2032년 하면 남북 화해를 이끌 것이다. 남북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약속한 비핵화를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핵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대는 그러한 미친 김정은 북한 정권을 어떻게 믿고 서울 평양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해서 남북 화해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드니 올림픽부터 해서 남북 공동 입장, 남북 단일팀 했는데 그 이후로 남북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권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믿을 사람을 믿을 정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김정은 북한 정권에게 엄청난 금액을 부어다 주는 서울 평양 올림픽을 연다고 하는 이 박원순 특별시장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희가 형사고발한 직무유기 형사사건에서 정당한 책임을 받고 지금이라도 서울 평양 2032년 올림픽 개최 유치를 중단하십시오.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형사 책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 않았지만 저희 형사청원 취지를 말씀드렸고 제 동료 스님 오상정 당장님께서 저희 청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종대사 화이팅! 자, 자유대한 호국사 상종 없습니다. 머리가 눌려. 청원서 공익지킴센터 장다령 센터장,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 청원인은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6조 등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청원을 심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 취지.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에 대하여 직권으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에 붙이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위 올림픽 개최 유치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유치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경위와 이유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이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가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2018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의회에 의안번호 274의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제3항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여부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위에 언급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2018년 9월 19일 이른바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합의를 담은 평양선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018년 9월 21일경 이미 서울특별시의 공동 개최 의지를 공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8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앞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직무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 의회는 동의안의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판단과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유치 추진을 결정하였는지 알 수 없었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 제대로 된 토의나 토론도 없이 사전 의결한 것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될 경우 서울특별시가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금액은 동의안 기재에 따르더라도 조직 운영비와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제외한 추정치 소유 예산액 중 1조 1571억 원입니다. 실제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추진되는 경우에 투입될 서울시 부담의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능히 짐작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재정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서울시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복리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서울시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35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그 찬반을 서울 주민에게 물어보는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기본 원칙의 취지를 보면, 2035년 제35회 하계올림픽의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그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야 할 남북관계 관련 사업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에도 올림픽 대회나 축구 월드컵과 같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 그 투표 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 관련하여 스위스의 생모리츠, 독일의 메넨, 폴란드의 크라포프가 그 개최 유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더 많아 그 추진을 포기하고, 2024년 하계올림픽 관련하여 독일의 함부르크가 주민투표에 붙여 반대표가 더 많아 그 유치를 포기하고, 2026년 동계올림픽 관련한 캐나다의 캘거리, 스위스의 시온, 오스트리아의 인서부르크가 주민투표 불기를 따라 그 개최 유치를 포기하고, 2028년 하계올림픽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주민투표의 불기를 따라 그 개최 유치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주민주주의고 자치적인 지방행정의 본질에 따르면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결정입니다. 민선 7기 선거공약서에서 서울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열린 서울의 민주주의 특별시를 주창한 서울 특별시장으로서는 당연히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기 앞서 유치 찬반을 서울시민에게 물어보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박원순은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청원 취지와 같이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 대회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유치 여부를 서울 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붙이고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인 절차를 규정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경위를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이 건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9년 6월 7일 청원인 장다령, 김상진 서울특별시장 귀정 이상입니다. 잠시 마이크를 예, 들으셨다시피 35조 원을 불과 5달 만에 탕진한 박원순이가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를 하겠다고 하면 평양의 그 모든 경기장과 모든 인프라를 결국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그 작업을 또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탕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는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청원서를 장다령 변호사와 다음에 오상종 대표 그리고 제가 서울시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접수증 받아왔습니다. 우리 장다경 변호사님 접수하고 난 뒤 접수 후감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접수를 하고요. 사전에 저희의 이 기자회견하고 청원 그 제출을 알았는지 아무튼 가니까 담당자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접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헌법과 청원법이 정한 이 청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접수 안 해도 되냐 막 저희가 좀 따지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가도 청원을 해도 다 접수하는 거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청원 사유가 되는지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심리를 해서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접수부서에서 이게 뭐 청원 사유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접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박원순 시장의 열린 시정입니까? 아니 말이야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 저희는 오늘 이 청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적으로 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활용을 해서 반드시 주민투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주민투표에서 부결을 시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성사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반드시 좌절시키겠습니다. 예, 방금 장다령 변호사님하고 우리 오 대표하고 셋이서 들어갔는데 저는 박원순이한테 이렇게 할배 부대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35조 원 5개월 만에 탕진이라는 말을 했더니 우리 박원순 뺀깔랍 할배 부대들께서 저한테 쌍욕을 발사하시면서 박원순이가 뭘 잘못했어? 다 잘했지? 야, 저는 박원순 뺀깔랍 우리 할배 부대들 예, 그렇게 하죠. 예. 참 오늘 대단한 장면을 봤고요. 저는 우리 할배들께서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말하지만 지금 참 사실 절망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리고 몰라서 철딱선이 없어서 그렇다 치는데 방금 그 할배 부대들이 다 저의 아버지 뻘이에요. 50대 60대도 아니라 저의 아버지 때 70대 80대 할배들이 35조 원을 5달에 들어봐도 괜찮답니다. 아이고, 여기다 뭐도 쳐먹지. 자기들한테만 잘하면 된대요. 국가가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젊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박원순이가 서울시 재정도 파탄을 냈는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까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재정까지 다 파탄 낼 겁니다. 35조 원을 불과 5달 만에 파탄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3조 원의 추경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5조인가요? 하여튼 뭐 3조나 5조나 뭐 엎어치나 매치나. 자, 오늘 예. 하나 또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동사무소도 그렇고 어디 가서 그 접수, 자기가 작성한,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된 문서를 접수를 시키면 그 접수 공무원은 그 사람이 그 작성 명의인인지 뭐 운전면허증 또는 뭐 주민등록증 반드시 제출받고 확인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뭐 우왕좌왕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최대한 접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그 3명이 좀 그렇게 나가니까 그냥 어떻게 마지못해서 하다가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기본적인 FM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달령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분증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제가 나중에 그래서 왜 제 신분증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접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뭐 변호사라니까 뭐 믿은 거죠 뭐. 그나무네 그 밥이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 시정이 행정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박원순 서울시장님 님자 붙여야지. 시장님이 이거 알면, 이거 아시면 제대로 다시 한번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저 문서를 접수받을 땐 반드시 제출인의 신원을 확인하라. 끝. 문서 이야기 하시니까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방금은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는 서울시청에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광주시청에서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시청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5.18 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구두로 받는답니다. 구두로.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문서로 받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전화로 구두로 받는데요. 그래서 서면 제출을 하러 간 제가 구두에 밀렸어요. 밀려서 날짜를 바꿔서 다시 신청을 했더니 그때서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8 민주광장의 조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행사이므로 불허합니다. 씨발 안 하고 맙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해야지. 그 광주시청 공무원은 저희가 직무유기 및 기타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광주로 갑니다. 그리고 내일 대전역 오후 1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그리고 공적 조서 공개 집회 31차 진행하고요. 모레 일요일 오후 1시 인천 부평역에서 32차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33차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어나가고요. 다음에 34차는 바로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깔 때까지 까겠습니다.